한 주간의 여론 흐름 짚어봅니다. 김미연 RN서치 소장, 배종찬 인사이트 K 소장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미연 소장님,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리얼미터에서 56.5%, 입소스에서 63%, 코리아 리서치 인터내셔널 64%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한 주 지지율 흐름 어떻게 보셨습니까? 발표된 여론조사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리얼미터 조사만 좀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60% 초반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통령이 이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대통령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좀 지지율이 하락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지지율이 상승하는 모양새를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언급해 주신 입소수 조사를 보면 서울에서는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58%로 전체 평균보다 좀 낮은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네. 아마 이것은 부동산에 대한 영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배 소장님, 지방선거가 100일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이 대통령 방금 말씀하셨듯이 60%대 지지율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세요? 지지층입니다. 민주당 지지층의 투표율 상승도 응집력을 올리는 데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선거는 구도 그리고 이슈, 후보가 결정합니다. 근데 특히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이 후보의 후광 효과, 할로 이펙트. 말하자면 60% 이상이 되면 아주 적극적으로 대통령 마케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사진, 이재명 대통령의 또 말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후보자들이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도움이 된다는 것이고요. 바로 탄력 효과를 누릴 수가 있는 것이고요. 특히 이제 구도상으로는 대체로 우리가 국정 안정이냐 아니면 정부 심판이냐고 했을 때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으면 국정 안정 쪽에 더 힘이 실리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김 소장님, 이 대통령 연일 부동산 정책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입소스 조사 결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응답한 게 57%인데 이 대통령 지지율에도 지금 연이은 부동산 정상화 의지가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봐야 합니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지금 취임한 지 한 9개월 정도 되는데요. 이제 허니문 기간도 끝났기 때문에 일상적 통상적으로 본다면 대통령 국정지율이 좀 하락하는 모양새를 보이는 게 정상이라고 보여지는데 의외로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을 이야기하고 난 뒤부터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상승을 하는 모양새를 보여줬습니다. 네. 그것은 바로 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지금 조사 결과에서 나오고 있듯이 입소수 조사뿐만 아니라 갤럽 조사에서 보면 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찬성한다는 응답이 가만히 넘는 걸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을 어느 정도 끌고 가는데 좀 주력했다고 보여지고요. 가장 크게 이 부동산 정책 때문에도 대통령이 국정 지지율이 상승하는 요인에는 대통령이 먼저 치고 나왔다는 점이 저는 상당히 점수를 주고 싶은데요. 네. 달리 말하자면 이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특히 다주택자들은 6월 지방선거까지는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손을 대지 않을 거라는 그런 확신감이 좀 있었는데 대통령이 오히려 역으로 이걸 먼저 지방선거와 상관없이 선거에 지더라도 할 것은 한다. 이런 메시지가 상당히 국민들한테는 대통령이 정말로 추진력 있고 한다면 한다는 그런 결의를 보여줬다는 게 국민들로부터 크게 공감을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시장의 신뢰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방금 이제 김미연 소장께서 말씀하셨듯이 통상적으로 부동산 이슈는 정부 여당에 불리하게 작용했었는데 이번에는 여론 흐름 등 양상이 좀 달라 보입니다. 최종적인 선택에는 어떻게 작용할까요? 그러니까요. 이게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한 것일 겁니다. 부동산 여론을 되돌리기가 쉽지 않은데 이렇게 되죠. 일종의 대통령의 강한 의지,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강하게 표현하면서 일종의 심리적 견인 효과를 또 발휘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체로 이제 우리가 이 부동산 같은 정책에는 3단계가 있습니다. 하나는 조치, 액션, 그 다음에는 기대, 잘 될까, 익스펙트, 마지막으로는 실제 효과가 나는 이펙트인데 이재명 대통령이 워낙 강하게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게 조치에서 다 끝났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은 지금 당장은 세금이지만 그 다음에는 대출 금융과 관련된 부분도 나오겠네. 그럼 그 다음에는 공급과 관련된 부분도 나올 수도 있겠네. 이런 이제 기대 심리 그리고 효과 심리, 이른바 심리적으로 견인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 소장님, 정당 지지율을 보면 입소스에서 민주당 46%, 국민의힘 23%, 케이스댓 리서치에서는 민주당 44, 국민의힘 21%를 기록했습니다. 정당 지지율 추이는 어떻게 보셨나요?
지금 뭐 언급해 주신 두 조사 결과를 비교해 본다면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2배 이상 높은 지지를 지금 받는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것은 바로 중도층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20%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걸로 보여지는데요. 이런 추세는 이제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러면 뭐 국민의힘은 지금 약간 이제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지지율이 나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왜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앞자가 60%가 넘음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왜 40% 초반대에서 지금 계속 지금 횡보하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그 배경에는 아무래도 이 당정 갈등이 지금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역시 정청래 대표가 상당히 당 대표로서의 어떤 그 장악력이 좀 부족하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걸 보여주고, 저는 이 민주당 지지율은 향후 발표될 조사에서 상당히 조금 출렁일 걸 지금 예상이 됩니다. 배 주장님,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지금 더블 스코어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점점 벌어지는 양당 지지율, 향후 어떤 변수가 있을까요? 이게 이런 이 지지율의 차이가 계속 있다라는 것은 국민의힘은 샤이가 많다. 지금 국민의힘을 지지할까 말까 이 주저주저하는 비율이 많다라는 겁니다.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박빙승부처의 결정적인 영향, 힘이 더 따라붙지 않는다. 정당 지지율은 지방선거에서 비타민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박빙승부처 1에서 3%포인트, 불과 100표, 500표 차이로 당락이 달리는데, 여기서 중도층, 무당층, 수도권, 30대, 자영업층, 주부층에서 국민의힘이 지지율이 낮으면 네. 탄력을 받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될 걸로 보입니다. 김 부장님, 유시민 작가가 민주당 내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시효와 국정조사 추진하는 의원 모임을 두고 미친 것 같은 짓이라고 비판하자 지금 친명계 의원들은 선 넘지 말라고 경고하기도 했는데요. 이 같은 충돌이 당 지지율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부정적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유시민 전 작가는 이제 진보 진영의 최대 스피커인데요. 그 스피커와 그리고 소위 이제 민주당 내 친명이라고 이제 일컫는 당 의원들끼리의 지금 충돌인데요. 그러나 저기 객관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공소 취소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연합회를 만드는 게 국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일까? 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저는 이 같은 충돌은 오히려 노이즈 효과로서 알지 못하는 모든 국민들, 많은 국민들에게 이러한 상황을 좀 알리는 그런 효과도 있었기 때문에 저는 향후 이거는 좀 상호 당 지지율에 좀 부정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송 전 대표가 민주당에 복당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이제 과거 지역구였던 인천 계양을 출마 여부에 관심이 쏠립니다.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이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위해서 사직을 했잖아요. 지금 교통정리가 필요한 상황인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계양구 시민들의 생각이 중요하겠죠. 그들이 네. 어떤 판단을 하는가가 매우 중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송 전 대표가 지금 보궐선거에 나가는 게 맞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찌됐든 간에 뭐 2심에서는 무죄가 나오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숙고하는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게 바로 이제 조국 대표와 비교하면 좀 반대하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지만 조국 대표도 8개월 정도 살고 나오시고 난 뒤에는 금방 뭐 정치 관련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것이 민주당 내 지지층들로부터 상당히 반감 효과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송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반감 효과는 아니더라도 이 국민들 민주당 지지층을 제외한 다른 국민들이 바라볼 때는 금방 이렇게 정치적인 활동을 하는 거에 대해서 좀 더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확실한 교통정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배 부장님,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 관련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사형이냐 무기징역이냐 엇갈린 분석들이 나왔었는데요. 이번 1심 선고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은 어떻습니까? 부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뭐 사형이냐 또는 무기징역이냐 이 여론조사 결과 갈리기는 했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결국 내란 중재라는 인식은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이나 되는 여론조사 결과 아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중요한 것은 이 1차적 여론은 이미 예상이 됐던 거고 2차 여론이 중요한데 후속 조치로 그럼 윤 의견에 대한 손절이 있느냐 또 사과와 반성이 있느냐 이 부분이 더 중요할 수밖에 없거든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중도층, 수도권에 영향을 미치는데 더 결정적이고 더 치명적인 것은 이 2차 여론, 사과와 반성이라는 부분이 과연 있느냐. 지금 장동혁 대표는 수호를 또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70대와
대구 경북에도 70대 이상과 대구 경북에도 여론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이 부분이 더 중요해 보입니다. 김 수장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윤 전 대통령의 1심 무기징역 선고에 이른바 절윤을 거부했습니다. 이게 국민의힘 향후 지지율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저는 뭐 그다지 큰 영향은 없을 거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오고 있는 조사 결과를 보면 아주 그냥 바닥이기 때문에 더 이상 떨어질 지지율은 그다지 많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장동혁 국민의 대표의 이제 이야기는 이제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30까지 가봐야 되지 않겠냐 하는데 저는 여기에서 그거는 법에서 결정할 문제고 그러니까 법보다 먼저 앞서는 게 국민 감정이고 국민 정서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거를 감안했을 때는 이 내란이든 아니든 간에 12월 3일 날 그래 군대를 국회에 출동시키고 그런 걸 한 행위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아마도 용서하지 못하는 행위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그런 면에서 법적인 문제는 놔두라도 이 장동혁 국민의 대표는 절연이라는 표현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는 선을 확실히 긋는 그런 모양새를 보여줬어야 하는 게 아닌가. 그것이 전 일반적인 국민 정서일 것 같습니다. 배 수장님, 민주당 주도로 내란 외환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대통령 사면권을 제한하는 사면금지법이 국회 법사위 법안 소위를 통과했는데요. 이게 사면이야말로 대통령 고유 권한이잖아요. 사면금지법에 대한 여론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나요? 그러니까요. 사면금지법이기 때문에 여론은 지금은 사면이 거론될 때가 아니다. 왜냐하면 이런 3단계의 감정적 변화를 볼 수가 있습니다. 내란, 중재, 그다음에 사면금지.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은 감정적으로 이 국민 감정이 경로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에는 이 감정적 경로 현상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 감정적인 심판이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나야 법적인 사면이 거론 가능한 상황이고 이것은 상당한 시간 뒤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6.3 지방선거는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만에 실시되는 거잖아요. 선거판을 흔들 가장 큰 변수는 어떤 거라고 보세요? 뭐 여러 가지 요인도 있겠지만은 저는 뭐 꾸준히 얘기해온 것이 바로 경제입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이 국민들이 얼마나 체감할 수 있는 경기가 좋아졌는가. 그것이 가장 큰 변수 같고요. 선거에 이제 막상 들어간다면 6월달에 선거에서는 가장 중요한 건 저는 투표율이라고 봅니다. 네. 투표율이 얼마냐에 따라서 저는 이 후보가 결정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지금 자꾸 우리가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나와서 자꾸 샤이보수 얘기를 하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샤이보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지금 나오고 있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미 국민의힘에 대해서 어느 정도 회의를 가지고 떠나신 분들은 그분들이 이번에 투표장에 끌고 오게끔 하는 것이 지금 국민의힘이 해야 할 일인데 그분들을 투표장에 끌고 나가기 위해서는 뭔가 동력이 필요한데 그런 동력을 지금 찾아야 되는 건데 지금 샤이 보수들이 있으니까 지금 그들이 지금은 창피해서 얘기를 못하지만 투표장에 나올 것이라는 그런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이런 거는 저는 이야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건 금기어 같아요. 샤이 보수는. 배 주장님, 이번 지방선거에서 이제 통합 단체장을 선출하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 지역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대전 충남의 경우는 지금 단체장이 국민의힘 소속인데 최근 들어서 이러저런 조건 속에 좀 반대 기류 그런 움직임입니다. 이 같은 움직임이 선거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영향을 줄 수밖에 없죠. 왜? 이것이 정치적으로 어떻게 판단을 하고 있냐.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유권자들은 무엇을 원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여론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대체로 찬성이 54%, 반대가 32%면 통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이번 지방선거의 행정통합은 중대 변수입니다. 호남, 영남의 경우에는 각각 또 정치 성향별로 작동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주목하는 것은, 중심이 되는 것은 대전과 충남입니다. 주민들은, 유권자들은 지금 찬성 의견이 높습니다. 문제는 대전도 그렇고 충남도 그렇고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이 현직이거든요. 이들은 이대로 가면은 상당히 민주당, 특히 이 청와대 강훈식 비서실장이 출마하게 되면 상당히 유리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 거부감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 그렇게 거부되는 상황으로 국면이 전개될 때 주민들은, 유권자들은 정부에서 지금 지원을 받는 부분, 새로운 변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또 놓치게 되는 거 아니냐 우려스러울 수밖에 없거든요. 그만큼 자리를 지키기 위한 행정통합의 거부에 대해서는 반대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이 유권자들에게는 상당히 반발하는 왜 반대를 해? 우리는 좋은데 하는 그런 후폭풍이
예상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민수 소장님, 뭐 요새 이제 서울, 경기, 부산 지역을 지금 눈여겨보고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그 각 지역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이번 선거의 구도는 이미 정해졌다고 보여지는데요. 왜냐하면 이 지방 권력을 심판하느냐 아니면 현 정권 심판이냐. 이번 선거는 어쨌든 간에 양쪽의 심판 의무를 두고 지금 대결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대통령이 아까 우리 배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장 큰 대통령의 휴가 효과를 본 사람이 바로 정원호 구청장인데요. 정원호 구청장이 대통령의 뭐 메시지로 인해서 지지율이 뭐 인지지가 올라가면서 지지율이 급상승해서 지금은 모든 여론조사에서 상당히 좀 앞서거나 아니면 오차 범위 내에서 지금 박빙하는 모양새를 보여줬는데요. 그러나 저는 이번 선거에서 매우 중요한 거는 기존에 우리가 알던 이 유권자층이 상당히 분화됐다. 그것이 네. 진보든 보수든 간에 근데 새롭게 이게 분화된 이 층들은 기존의 그 정치적 문법과는 설득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양당 모두 어떤 새로운 정책, 새로운 아젠다를 발굴해서 다가가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배 주사님, 예. 뭐 다른 지역들 쭉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만 국민의힘이 대구에서도 위태롭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온다고 하던데요. 이 점은 어떻게 봐야 합니까? 그럴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여론을 보면은 불과 1년 반 전만 하더라도 대구가 경북이 이렇지 않았거든요. TK는 말 그대로 보수의 심장 최후 보루입니다. 근데 국민의힘이 역대 선거에서는 유리했죠. 근데 이번에도 이 구도상으로는 불리합니다. 그런데 기반상으로는 그래도 보수의 텃밭 유리한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지금 지지율상으로 좋지 않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상당히 역대 어느 선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국민의힘은 대구 경북에서도 어려운 싸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도 몇 군데 있잖아요. 네. 그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근데 미니 총선급이 될 것이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같은 경우는 서울 수도권에서 있는 선거에서는 상당히 여당이 좀 약진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중도층의 표심이 아직까지는 이 집권 여당에 쏠려져 있기 때문에 저는 뭐 미니 재보선에는 상당히 여건이 좀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 좀 해봅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